본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댓글창을 저희들이 마련을 내는데 댓글창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방관에게 듣다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화재 구조 구급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소방 인력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119 안전센터의 신설 요구가 빈번하게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서서 경기도는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하고 그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2년에 걸쳐서 현장 활동 인력 960여 명을 보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안전센터를 8개소를 개설을 했고요. 그 노후된 소방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보강 등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소방 현실은 굉장히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현장 소방관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 실효성 있는 소방력 강화 방안과 여러분들을 위한 시책 발굴을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대교 화재 진압 현장에 참여하셨던 김경용, 유정식 소방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사님 양쪽에. 전문가로서 아주대학교의 허윤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재난소방학과 김창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꽉 쥐고 계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누리당의 최춘식 수석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재우 수석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최병일 방어조사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호숙 구급 품질 팀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인천, 충남, 충북, 대구 등의 소방본부에서 김현 팀장님 등 6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6분 잠깐 일어나서 목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여기에 현장 소방관들이신 60여 명의 주인공들이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체 같이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 취재를 위해서 소셜 락커하고 대학생 기자단들 4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에 앞서 먼저 저희 도청에서 준비한 일선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 인터뷰 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에 속할 정도지만 제도나 대책은 미비합니다. 지난해엔 4만 명 넘게 다쳤는데 고작 300여 명만 공상으로 인정됐습니다. 전기불꽃이 번쩍이더니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이 쓰러졌습니다. 안천 소방교 성영섭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을 나가 구조활동 중 차량을 통제하는 인원이 없어 주행 중인 차량에 의해 2차 사고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혼자 처치하는데 좀 손이 부족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대라든가 안전센터에 가보면 노후된 소방차가 아직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신랑도 소방관인데요. 같은 부부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좀 많은 시간이 할애를 못해서 많이 아쉬워요. 인력이 많이 보강돼서 3교대가 전체적으로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소방관 불쌍하다
고생한다 그것보다는 소방관 멋지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다치시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월드 베스트 119. 월드 베스트 119. 월드 베스트 119. 월드 베스트 119. 월드 베스트 119 화이팅! 이번에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소방관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저희 도청의 정지한 리서치 팀장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홍보미디어 담당관실 리서치 팀장 정재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매우 유의미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전 직원들에게 수요조사 결과를 했었거든요. 후생 조직이나 소방 조직이나 장비 그리고 후생 복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저희가 들었고요. 오늘 그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067명의 소방 공무원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응답률이 86%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뢰도가 높은 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 결과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소방 업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진단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족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51%, 불만족한다가 22%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응답자별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연령이 높고 또 계급이 높고 근무 연수가 길수록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모습 확인되고 있고 내근직이나 현장 대응단 그리고 구조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만족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 소방환경 업무 환경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은 무엇인지 여쭤봤는데요. 노후 장비 교체나 신규 장비를 지급하는 것, 그리고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다른 시도에 비해 잘 되어 있다라는 의견 모아주셨습니다. 반면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장 인력 충원을 가장 높게 꼽아주셨는데요. 이렇듯 현장 인력 충원은 아직까지 만족도에서 열의로 분류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현장 인력 충원을 위해서 매년 500명씩 총 4,000명의 신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결과가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88%의 소방 공무원들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이 55%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센터를 32개까지 추가 신설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여쭤봤거든요. 보시면 긍정적인 인식이 82%, 대단히 높은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기준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지역의 소방활동 수요를 고려해달라는 당부, 그리고 지역의 인구나 소방 대상물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3교대 근무 경험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한 93% 정도의 소방관님들께서 3교대 근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에게 근무 만족도를 질문 드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족한다는 응답이 4명 중 3명꼴 75%로 나타났습니다. 구급대, 지금 현재는 3개 소방서에서만 119 구급대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쭤봤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71%, 10명 중 7명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상황 중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우선순위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악성 민원에 대한 전담 대응팀 그리고 소송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무 시스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많은 목소리가 모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비 개선에 대한 인식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안전 장비가 경기도에서 충실하게 보급되고 있는지를 여쭤봤는데요. 충실하게 보급되고 있다라는 응답 71%, 충실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능 개선이 시급한 장비로는 안전장갑, 방화복 순으로 나타났고요. 공기호흡기도 그 뒤를 이었는데요. 안전장갑과 관련해서는 방수 기능이나 부드럽지 않아서 활동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해주고 계시고 방화복과 관련해서는
방화복 공기호흡기와 관련해서는 장비 무게를 감량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주고 계셨습니다. 소방 노후 차량 교체 시기가 적절한가 여쭤봤거든요. 적절하다는 응답이 47%, 적절하지 않다가 27%,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진과 같은 특수재난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여쭤봤습니다. 전문 교육 훈련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높았고요. 구조장비 구매 확대나 또 특수재난과 관련한 첨단 장비를 보강해달라는 당부의 목소리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전문 훈련을 위한 훈련장을 설치해달라는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가장 높았던 응답, 특수재난 전문교육을 강화해달라와 훈련장, 이것은 대단히 중첩되는 이슈입니다. 둘을 합쳐보면 56% 많이 목소리가 모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소방관들이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치료받을 수 있는 센터를 지금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여쭤봤습니다. 진료비 할인이 41%로 가장 높았고, 소방 트라우마라든지 그리고 화상이라든지 소방관들의 소방관들만의 전문적인 치료 영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실까요? 맞춤형 보육시설 확대에 가장 많은 니즈가 나타나고 있었고 보육료 지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육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20, 30대가 아마 수혜계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의견이 전체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지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육시설 이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추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에 많은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었고 24시간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또 소방관서의 전용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0, 30대 의견 한번 살펴보실까요? 추가 보육료 지원만큼이나 높게 나타난 게 소방관서 전용 어린이집 신설 이슈였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것 여쭤봤습니다. 가장 높았던 것 가족 캠프였고 힐링 프로그램 해외 연수 순이었는데요. 20대의 경우에는 해외 연수를, 50대의 경우에는 힐링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것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이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 드렸는데요. 대기실, 가장 머무는 시간이 긴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기실에 대한 니즈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체력 단련실에 대한 요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지사님의 모두 말씀에 이어서 토론을 직접 주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서해대교 우리 화재 사건 난 지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때 우리 두 소방관께서 직접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하셨고 그때 그 이병곤 소방관께서 아쉽게도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제가 그 늘 이렇게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데요. 그 가방 속에 늘 들어있는 게 바로 우리 고 이병곤 이 소방관의 부인이 저한테 그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보내준 손편지가 있습니다. 석 장짜리 손편지인데요.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눌러서 써주신 편지를 제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걸 꺼내서 읽어보면 우리 공직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뒤돌아보게 해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영웅이시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며칠 전에는 우리 경찰관 한 분이 방탄복도 없이 이 범인 검거 하시다가 이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조문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예정하지 않게 서울경찰청장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방 이게 조그맣게 한 게 바로 나오네.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 중계되는 게 시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빨리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있다가 총격을 받아서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조문을 다녀왔는데 어제 제가 조문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경찰청장 제가 어제 조문을 다녀왔는 데부터 시작할게요. 서울경찰청장 말씀이 3년 동안 이제 그 모든 아마 우리 현장에서 지휘하는 정찰관들에게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금 준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지금 있는 방탄복이 몸무게가 장비가 9.8kg 그거 갖고 작업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2, 3kg대까지 줄여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뭐 아까 보니까 이제 여러 말씀들이 나와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활동하시면서 최소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시거나 그런 일이 정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부상당하시면 가셔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평상시 쉴 때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서 쉬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이것들을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소방처럼만 되라. 전국의 우리 소방관들이 경기도처럼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저희가 이제 반영하고 있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는 말씀들 설문조사는 숫자잖아요. 그런 거 말고 현장에서 진짜 느꼈던 거 이런 건 오늘 지적 안 됐는데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전국에서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소방관들께서 당장 우리 뭐 지역은 아니더라도 경기도에서 이거 먼저 해주면 이게 아마 전국으로 퍼질 테니까 경기도 소방에다가 이거 빨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오늘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의견을 집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혼자 못해요.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두 위원장님 또 수석 부대표님 이 두 분이 예산 정책 전체를 사실을 다루시는데 이거는 결국 예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내년 예산 본 예산 짜는데 저희가 이제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을 짜는 데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 세 분의 도의원님들이 우리 도와 함께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이러한 많은 불편한 점, 위험한 점 이런 것들을 잘 해소시켜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크게 부탁에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인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 텐데 뭐 보니까 현장 증원하자라는 말씀이 압도적이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뭐 생생한 현장 말씀 특별히 아마 구조대, 구급대, 이 안전센터 이렇게 다양할 텐데 특별히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데다가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갖고 계십니까? 없어요? 다 편해요?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네 마이크를 좀 드리시죠. 앉아서 하십시다.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는요. 네, 먼저 1,300만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힘쓰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이제 소방에 들어온 지 한 15년 차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화재 진압을 맡고 있는 유명렬 대원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들어왔을 때 선배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소방차 타는 인원이 15년 전이나 지금의 인원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구급차에서도 지금 2명이 타면서 총 3명이 타는데 그중에 1명은 저희 전문 인력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이 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15년 전하고 인력은 그때 뭐 많이 좋아지진 않았다라는 게 지금 아마 리서치 상황에서 소방 현장의 인원이 충당이 돼야지 된다라는 게 아마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지사님의 노력으로 많은 인원들이 충당이 되고 있지만은 그 인원들이 그 실제 현장 업무까지 일하는 직원들까지 올려면은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얘기할 때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명이죠? 우리 본부장님? 정원은 7,388명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우리가 10,000명까지 지금 현재 7,388명 정원이고 10,000명 될 때까지 매년 500명 정도씩 막 정원. 언제 되면 10,000명이 되죠? 2022년 정도로 저희들이 그러면 그때 되면 완전히 3교대가 다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3교대가 그때까지 되려면 내년 예산도 그리고 우리 부지사님도 계시고 저기 특히 기조실장님 계신데 저분이 또 예산 잡고 있는 분인데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병건입니다. 예, 좀 전에 뭐 현장의 목소리도 들려주셨고요. 우리 지사님도 말씀 주셨고 그 본부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인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계별 증원 계획을 갖고 있고요. 행자부의 기준 인건비 요구하는 부분 또 이 부분이 이제 인건비로 예산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차마다 잘 챙겨가지고 저희 인력 증원 계획 또 현장 배치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약간 중앙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소방 인력은 너무 부족해서 중앙정부의 정원 계획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30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 또 증가해야 되는 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지사님 또 데리고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얘기하셔갖고 이건 여유를 좀 비상시 발동할 수 있는 이런 권한으로 조금 더 여유를 좀 빼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조직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여야가 협력합니다만 그래도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신데 새누리당 소속 우리 의원님 소속 생각은 어떠신지? 인력에 관한. 좀 전에 우리 기조실장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충원 효과 물론 무조건 갖다 놓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또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잘 융합시켜 가지고 우리 도에서 어떤 능력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쭉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력 보충의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토론은 사실 오래 안 하겠습니다. 인력 조직 확충에 대해서는 다들 필요성을 느끼실 거기 때문에요. 진행 안 하고요. 다음은 현장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악성 민원이 어떤 게 있나요?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시는 것들이 이게 소방관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예, 있으세요? 그럼 이 소방관 폭행 같은 걸 막으려면 결국은 이것도 인원 확충 문제인가요? 어떻습니까? 누가 좀 현장에서 좀 느끼시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현장에서 느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 구급대 문제라든지 또 지금 말씀드린 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다. 구체적인 좀 안을 주시면 저희가 이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교수님이 혹시 이런 내용을 좀 조사하신 게 있나요? 최근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가 발표한 그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구조구급의 경우에 거기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된 사람이 최근 4년간 147명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를 저는 그냥 147명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하나 좀 살펴보니까 저는 사실은 기사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147명의 그런 구조구급 방해자 중에서 구급차에서 폭행 당하거나 구급차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30건,
그리고 구급차 외에 외부에서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걸 합치면 147건 7명 중에 120명이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건입니다. 근데 이 소방 전체 인원에서 여성 비율이 약 6 내지 7%라고 하거든요. 근데 구급대원은 50%가 여성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여성 50%가 그런 폭행에서 자유로운가? 그거는 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소방은 100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를 못하면 전화민원 하나를 잘못 응대하면 소방 전체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게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걸 계속 듣는 사람은 번아웃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소방도 그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 좀 아주 지능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과 또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번아웃 되니까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요. 사실 좀 송구스럽지만 아까 인력 문제는 다 대동소이하다 해서 끊으셨는데 저는 인력 문제 안에 맞물려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인력 문제일 수도 있고 복지라고 보는데 그거 아니고 인력 문제 3교대가 단계적으로 하는 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제발 쉬는 날 교육받게 하거나 그러니까 교육도 업무거든요. 그거 데이타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의 머리수를 늘려서 총량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력 운영의 기준 그 쉬는 그날, 그 짧은 그날에 소방관들도 길게 근무하기 때문에 해야 될 뭐 대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꼭 교육시키고 그 시간에 꼭 자원봉사시키고. 교수님이 지금 대신 안 하시는 얘기를 좀 해주시고 계신데 실제로 이래요? 끄떡끄떡 하시네. 이거는 본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이 댓글 중에 우리 초과 수당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얘기하시는데 소방관 초과 근무 수당은 미지급 수당은 언제 지급을 가능하나요?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미지급이 많아요? 마이크 좀 경기도에서는 한 580억 정도가 이제 미지급 금액 중에서 380억은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180억 원 정도를 그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은 지급하려고 지금 그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판결 결과에 따라서 무슨 분쟁이 있어요? 예. 뭐 때문에 그렇죠? 시간의 근무 수당을 주지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법정 소송을 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그래서 그것이 전에 이제 일부 명료한 것은 지급을 했고 지금 휴일 수당하고 시간에 근무하고 중복 지급 문제가 재판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확정될 것 같아요? 그 시기는 정확하게 뭐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한 1, 2년 정도 아직 좀 어렵네.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판결이 나야 가능한 문제.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건 어떻게 좀 바로 잡는 이거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그건 제가 뭐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전부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분들 제발 좀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본부장님들과 우리 소방의 지도자들께서 바로 잡아 주셔야 가능한 문제니까 다음번에 우리 설문조사할 땐 이것도 좀 물어봅시다. 계속 그러고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장비 관련돼서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예, 우리 용감하게 우리 여성 소방관께서 손을 드셨는데요. 그냥 앉아서 네, 앉아서 하세요. 일어나면 떨리지 않아요? 아닙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일어나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평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이선영입니다. 일단 이렇게 TV에서만 보던 훈훈한 외모의 지사님을 실제로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떨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급대원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구급 관련해가지고 장비, 소모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제세동기 패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세동기 패치는 죽어가기 일보 직전에 심장을 살릴 수도 있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옆에 센터에서 빌려 쓰고 있어요. 너네 몇 개 있니? 이렇게 전화해서 몇 개 있어. 그럼 나 우리 2개만 빌려줄래?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 저희 서만 그런가 해서 물어봤어요. 다른 소방서에서도. 그랬는데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서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제세동 패치뿐만이 아니라 붕대나 꺼즈 이런 소모품, 구급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자라서 각 센터마다 다 호소하고 있는 상태고, 구급 담당자들한테 맨날 전화합니다. 언제 소모품 줄 거니? 언제 소모품 나옵니까?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물어봤어요.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 이제 친구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울에서는 그 소모품에 대해서 따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좀 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산소 충전이나 이온가스 충전처럼 소모품 중에서도 그 예산은 또 따로 편성이 돼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이 제세동 패치가 없으면 정말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꺼즈가 없으면 출혈이 있는 환자 지혈 못합니다. 그래서 소모품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이거는 누가 좀 우리 소방에서 답변을,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별도로 돼 하시겠어요? 예. 여기 광명소방서장 김건웅입니다. 직원들이 그 소모품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5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 비용이 분기에 한 400만 원 됩니다. 저 CPR 그 패치는 한 10만 원 정도 가는 겁니다. 일회용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쓰기가 상당히 좀 걱정스럽게 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 그 예산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은 충분하게 직원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이건 예산을 우리가 올리는 방법이 가장 시급한 거네요. 네. 예, 제가 사실 오늘 이 제복을 입고 나온 이유는 이 제복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이제 군, 경찰, 저희 소방 이렇게 입는데 왜 입느냐 하면은 유사시에는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소방관에게 듣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복을 제가 입고 왔습니다만은 의외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좀 본의 아니게 지금 많은 질문이 저에게 이제 좀 집중이 됩니다만은 패치 하나에 10만 원이지만은 지금 지사님 마인드로서는 무한 공급의 의지를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다. 저는 막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장비 문제로 이렇게 그 실질적인 우리 패치 말씀처럼 실제로 이런 거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 이런 기회가 아무 때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뒤에 예. 저도 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원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소속인지. 지금 용인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조덕상 변호사입니다. 그 화재조사 1년이라서 현장 활동 경험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그 사실 작년에 벌에서에서 돌아가셨던 소방관님도 계셨고 해서 좀 소방공무원들 그 순직이나 재해보상 제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는데 좀 어디서 어떤 걸 느꼈었냐면 그 소방공무원들 상당수가 그 호흡기 질환 때문에 좀 많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연구했던 것은 어떻게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느냐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조금 뭐 부족합니다만 좀 연구해 보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여건이 되는 주 같은 경우에서는 그 소방공무원들이 방화복을 한번 사용을 하면 그 방화복들을 모두 딱 수거를 해서 전문 세탁업체에서 그 방화복만 전문적으로 세탁을 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계속 주기적으로 공급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희 일선에서 방화복 그렇게 사실 방화복 전용 세탁기라는 것도 원래 뭐 갖춰져 있는 곳이 거의 없고 그냥 일반 세탁기에 방화복만 따로 이렇게 넣어서 거기에만 이렇게 쓰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저희가 알아서 세척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계속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흡입하는 그런 공기의 질에 대한 문제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현장 활동에서 들어오면
온갖 유해 물질들을 다 이렇게 안고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정화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관서도 사실상 많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저희가 이 토론에서는 물론 좀 다른 또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 좀 되지 않은 부분이고 좀 되게 미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좀 그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 방화복 관리와 그리고 그 청사의 대기질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시설 연구가 들어가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관심과 노력과 지원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뭘 느끼냐면 지난번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조실이 중심이 돼서 일단 아직 의회 보고는 안 했죠. 의회 보고하기 전에 지금 집행부에 이 우리 소방관들을 위한 이 큰 프로젝트를 지금 안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느끼는 게 조금 더 이 직접 이런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100%를 다 우리가 가는 목표를 정해놓고 현실적으로 그걸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그럼 몇 년까지 이러한 것까지를 다 달성하겠다 하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과 정책을 투입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변호사 출신으로 특채를 내신 것 같은데 뭐 호흡기 막 저기 보니까 아까 누가 아까 얘기하셨더라고 다 올라가 버렸는데 그 예를 들면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은 이런 출동해서 근무 중에 예를 들면 이런 다치면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진다. 뭐 이런 선언. 또 지금 뭐 사실만 디테일한 것 같지만 그 이 소방복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 뭐 이런 실질적인 거, 뭐 패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잘 모아서 디테일하게 소방관들이 느끼는 불편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 몇 년까지 이걸 다 해결을 할 텐데 몇 년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는 좀 구체적인 플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들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뭐 주제 없이요. 그냥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이 호흡기 또 질환 문제 또 말씀하신 대로 세탁할 수 있는 장비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휴게실의 공기질 문제 뭐 이런 그리고 아마 여기 여성분들 중에는 뭐 아이들 이 키우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육아 문제라든지 뭐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라든지 그냥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지 말고요. 느끼시는 것 중에 또 이 병원 문제라든지 정말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지금부터는 좀 주제를 두지 않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부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네. 저는 경기도 구리소방서에서 저 다 경기도죠. 구리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나영입니다. 아까 지사님 제가 계속 뚫어져라 보고 있었는데요. 네,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어나니까 더 떨린 것 같습니다. 환경도 굉장히 에어컨 때문에 차가워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간담회를 갔다 왔습니다. 소방관 그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서 전문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그 근무 중에 다친 분은 무조건 경기도에서 책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소방관 중에 지금 아마 디스크 척추 질환이라든가 이명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속 지금 그 공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디스크 환자들은 만성으로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공상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도 그 소방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계속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구급대원으로 근 10년 가까이 일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2005년도 1월 달에 경추 디스크 수술을 해서 현장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실 저는 이제 디스크 진단을 받고 나서 실비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소방에서 그 보험을 들어줘서 그거로 그게 제가 치료비가 한 7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요. 그 보험을 들어줘서 그 정도로는 이렇게 병원비를 내고 그랬긴 했지만 그 20% 같은 경우는 자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현장에서 구급대원을 한다든가 소방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디스크를 얻으신 분들이 좀 왕왕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직원분들도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바람에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답변을 누가 좀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누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직원들 다치고 하면은 이제 공상 처리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공상에서 나오는 거 우리 도에서 지사님 해주시는 단체 보험에서 이제 되는데 그 질병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금 못 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직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현장에서 탈수해가지고 닝게로 맞고 간단하게 겨울철에 특히 밤새 작업하다 보면 감기도 걸리고 그런 건 다 자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해결해 주려면은 우리 웰빙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우리 소방공무뿐만 아니고 우리 도청 우리 직원까지 해서 한 돈 10만 원 정도만 플러스 해주면은 자가 치료가 충분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박수가 안 나오는데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아니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부지사님이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게 뭐 모두 다 책임지겠습니다는 제 얘기가 아니고 누가 저기서 썼어요. 그래서 저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린 건데 그러나 정신은 그런 정신으로 갈 텐데 오늘은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또 답변할 수 있는 거 답변하고 그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장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보면은 이게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 소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방호과장이시군요. 난 우리 경기도에 있다가 그렇습니다. 출세해서 가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소방 공무원들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그런 그 재해보상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민연금법에 공무원연금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그 인사혁신처에서 재해보상법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방관들에 대한 일반 질병도 확대해서 공상 기준으로 이렇게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얼마나 걸려요? 저도 궁금하네. 글쎄, 중앙에서 한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많아서 그냥 우리가 먼저 해버리고 하는 게 더 빠르겠다고 답답함을 느끼는 게 많은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어차피 이제 국회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요. 경기도에서 국회가 먼저 문제야. 우린 잘하는데 그렇죠? 네. 경기도에서 먼저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방호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흡기 질환자가 경기도가 502명이에요, 1년에. 근데 그중에서 공상 취급되는 분이 3분밖에 안 됩니다. 결국 뭐냐면 공상으로 가려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지사님께 도정 질문 드려서 이분들이 개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공상 확정을 받아와도 된다. 그걸 지금 지원해달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공상 제도가 그 담배를 피면 안 나와요, 공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공상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상이 다릅니다. 흡연과 열기를 띄어서 한 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똑같이 취급을 해서 안 받아주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택시개발촉진법에 보면 기반시설에 방제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방건설 만들 때 다 경기도가 부담해서 땅까지 다 사야 돼요. LH가 땅을 그 몇백만 평을 조성하는데 문화시설 동사무소 다 져주면서 소방서는 안 져줍니다. 소방서 땅값 우리 보고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우리 대원분들이 착하셔갖고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장비 중에 제일 필요한 게 포크레인이에요. 위험시설물들이 무너질 때 우린 들어가야 되는데 포크레인 하나 있으면 되는데 이거 시군하고 도가 부담해서 포크레인 하나씩만 소방서 하나씩만 있어도
그 우리가 위험한 시설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하나를 못 해주고 있는 게 지금 정부예요. 이걸 갖다가 선거법으로 건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파주시는 해주는데 고양시는 못 해줍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해주고 싶어도 이런 선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교통정리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신 게 정말 이 여기 있는 대원들이 바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 네. 말씀하시죠. 예.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난 5월달에 이제 지사님하고 도정 질문하면서도 이제 이야기 나눴던 건데 그 현장 처리하면서 이렇게 참혹한 현장들 보면 이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마음의 병을 이제 얻게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의 병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치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숨기는 경향이 있고 또 그래서 그게 이제 업무에 불이익 받을까봐 이제 많이 우리 소방관들께서 그냥 속으로만 그 병을 앓고 있는 게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도정 질문 이후에 이제 또 대책도 나오긴 했는데 좀 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대한 좀 더 그 지원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지금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셔서 나온 말씀도 있고 일단 지금 그런 말씀 중에 재해보상 확대라는 게 지금 다들 질문의 요지였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이 법으로 하려면 국민안전처가 입법을 국회에다 내서 국회가 통과돼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이재열 부지사님이 안전 비서관까지 하셔서 전문가신데 이런 거 좀 할 방법이 없어요? 네, 행정일부지사입니다. 지금 이제 질환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장 그 소방관들한테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하고 이제 화상 이런 부분을 이제 전문병원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다쳐서 들어갔는데 100% 이게 치료비를 못 대줍니다. 그 국가가 이제 그 법을 고치더라도 아마 100이 들었으면 100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일부 자부담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자체적인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보험을 활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상으로 처리해주고 싶은데 지금 제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걸 못 해주고 아까 뭐 담배를 펴서 호흡기 질환이 생긴 거냐 아니면 평소에 척추가 원래 좀 약한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한 경계선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그 전문적인 의학 부분하고 또 이제 제도 부문을 담당하시는 중앙정부하고 좀 논의를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보험 문제 100% 오늘 의원님들 계시고 지사님 계시니까 저희가 잘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박수 쳐주시면 그렇게. 또 다른 문제요. 예, 현장 목소리 조금 듣고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야 이런 건 좀 해보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뒤에 예 여기 두 분 여기도 손 들으셨는데 좀 이따가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양주소방서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소방사 한승용입니다. 저는 이제 3교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외곽센터 같은 경우는 한 팀에 6명이 근무하는데 차가 3대입니다. 그러면은 구급차 2명 타고 탱크차 1명 타고 이제 펌프차에 3명이 타는데 한 명은 기관원으로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럼 나머지 이제 2명이서 이제 불 끄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명은 팀장, 그리고 한 명은 거의 신규 직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휴가자가 한 명 발생하면은 불 속으로 한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3교대를 굳이 시행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만히 두 분 말씀 듣고 나서 같이 좀 대답해 주시죠. 용인소방서 현장 대응단 배종혁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오늘 다루는 분야가 소방력 강화와 그리고 직원들 복지, 근무 여건 개선인데 강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와서 참 감사하고 이런 자리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영상이라든가 리서치에서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인력과 장비 그리고 안전센터도 필요하지만 이제 소방 용수 부분에서 좀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작년 1월에 그 대본 그린 아파트 의정부 그 화재 이후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지금 5개년 동안 소화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용인 같은 경우에도 103개소를 해서 아직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지만 아마도 완성될 쯤에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계속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 건의사항을 또 하나 드리면 지금 그 작년도 기준이 내려왔을 때 경기연구원 기준으로 보면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잡다 보니 일선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위치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영세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수리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대응하는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 부분. 그래서 우선순위에 완전히 제가 우선순위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큰 우선순위에 있더라도 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소화전이 이렇게 많이 설치해도 문제가 이제 관리 운용할 때에 저희가 수리비가 한 2월 정도 되면 다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첫 번째 질문 특히 예, 3교대 뭐 이걸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탁월하게 좋아도 차량을 한 번에 2대를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소방 인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다른 업무 분야는 탁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100명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전에 여기 현장 대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3교대를 그래서 2022년까지 좀 연차적으로 그 소방서별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이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까 여기 저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그 지금 질문 중에 이 미지급 수당 관련돼서 서울하고 인천은 대법원 판결 상관없이 지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저기 나왔는데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아시나요? 이 내용은? 그 부분에 예.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제가 경북에 있을 때도 경북에는 전액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경기도에 와서 보니까 380억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재판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사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시면 바로 막 저희들이 또 지급할 수도 있다. 그 금액이 한 1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먼저 지급을 했어요. 예, 지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도가 아마 서울하고 몇 개 시도 있는 재판 걸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급을 저희들이 했어요. 반환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게 이제 좀 번거로운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대법원까지 하는데 무슨 2년이나 걸려요? 그게 지금 쉽게 뭐 결론이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당연히 휴일날 근무하니까 휴일 수당 줘야 되고 시간에 근무니까 시간에 수당을 줘야 된다 이렇게 중복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서 이제 그 2심에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확실하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경북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지급을 전액하면은 그 문제는 반환의 문제 외에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좀 이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그리고 법적인 문제 또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이 문제는요. 네. 예, 의원님. 인력에 관한 문제 또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짧게만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구대 전반기에 이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방학교 1박 2일 입소해가지고 실질적인 체험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우리 소방 인력이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10,000명 확충 인력까지의
그런 걸 놓고 대단히 그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크게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군인과 경찰, 소방이 있는데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군인은 100년에 한 번 쓰려고 키우고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경찰들은 수시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인력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 소방은 상시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업무의 그 범위를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전에 우리가 차량이 없고 그냥 리아카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불을 끄고 할 때에는 불만 끄는 소방이 그 임무 하나면 끝났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화재에 대한 데 대처해야죠. 구조, 군안, 그 다음에 거기에는 동물구조까지 들어가잖아요. 또 심지어는 벌집 제거, 또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건장치 개방까지도 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인력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그러한 인력들을 과연 우리가 소방에서 담당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장비를 넘겨주고 그쪽에서도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요. 저는 소방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걸 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인력을 줄이는 방법이란다면 저는 최초 구대의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판교 한풍구 사고를 보고 제가 제정한 조례가 그 경기도 5개 행사에 관련된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바로 500명, 3,000명까지의 규정되는 범위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도가 책임지도록 해석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방을 가장 그 큰 목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방을 잘하면은 우리 출동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소홀히 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재난을, 오늘 여기도 나오셨지만 서해대교 같은 경우에 누가 그 끊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거기서 오는 큰 재앙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장비 부분 아까 나왔지만은 제가 소방학교도 가서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까 이 장비의 경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 대원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이 복장 자체도 무거운데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데 시야는 어둡죠. 이걸 어떻게 건물 내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이 전에 그 무거운 철모를 개선한 것이 방탄 헬멧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런 어떤 재질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한다면은 좀 더 가벼운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것이 가장 저는 그 갔을 때 안쓰럽게 생각됐던 부분이고 그랬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메어보니까 힘이 없어서 거기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임무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좀 연구하시고 좀 보강해 주시면 큰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랬을 때 정말 기본에 충실하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제 소견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원님 말씀 중에 지금 우리 소방이 정말 이렇게 별일 다 하잖아요. 그거를 조금 분리하자는 말씀이시다 어떻게 보세요? 그걸 이제 다른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걸 묶어서 사회적 기업 같은 걸 만들고 연락하면 뭐 이렇게 119가 그쪽에다 연락을 줘서 이렇게 사회에서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에게 지역마다 이렇게 이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서 활동하도록 연락책을 만들고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를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기도 주식회사 시작하고 나면 곧바로 경기도 협동조합을 이제 할 건데 사실 그런 거는 협동조합에 맞는 모델일 수가 있는데 아주 위험하지 않고 단순한 이런 일들을 소방에서 분리해서 그런 사회적 기업과 연결해서 하는 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그 선진국에는 미국에는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앰뷸런스 이런 것도 이용하면은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일본 또 독일도 완전 무료입니다.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만약에 그런 어떤
제도를 조금 다르게 변경을 하면은 생명이 위험한데도 119를 이용을 안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유료화를 일본하고 같이 저희들도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은 또 다른 기관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 보니까 선진국에서도 이 24시간 상시 대기 조직을 만든다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한 이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도 지금 그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유사하게 지금 저희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것을 해소하기에는 어렵지 않고 국민 의식이 성숙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신 이제 뭐 밤 시간이나 이럴 때는 소방이 하더라도 일반 근무 시간에 이럴 때는 어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조직을 만들고 해서 뭐 아까 열쇠문 여는 것까지부터 그런 것들은 그런데 연락을 하면 이렇게 그분들이 이 활동을 하시는 이런 방법. 예, 저희들이 뭐 동물 구조라든지 간단한 거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사회적 일자리도 생기고 여기 업무는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김경용입니다. 먼저 이런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방력은 인력, 장비, 그다음에 용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건 인력인데 저희가 3교대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지사님께서 3,000명의 그 정원을 확보하셔서 10,000명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공약이 대단히 정말로 감사하고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3,000명이 증원이 되었을 때 완벽한 3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반문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성숙 단계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농 복합 지역에서의 농촌 지역의 도시화와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인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개발 계획 안에 도시개발 계획 안에 골자를 보면 2020년도에 경기도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0,000명에 육박하는 소방관 증원은 정말 실제적인 10,000명이 아닙니다. 자연감수분 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근 인원 25%를 빼면 실제적으로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6,500명에서 7,000명 남짓합니다. 그러면 소방관 개인당 담당하고 있는 주민의 수가 줄어들어야지 저희가 원활한 3교대가 유지가 되는데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인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이재준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4,000명 늘리는 것도 지금 정말 용감하게 그때 시작을 했는데 조금 상황이 이렇다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계속 저게 나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 그렇게 필요 없는 쓸데없는 출동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지금 아까 보니까 개, 쥐, 참새까지 출동한다 등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만 생기면 다 하여튼 119 이거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것도 있지만 조금 그런 업무들 정말 우리 소방관들의 전문적인 인력이 아니라도 평상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 권한을 위임해주고 거기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 토스해서 거기서 출동하게 하는 이런 방식의 것들을 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출동 나가는데 정말 소방관들한테 꼭 필요한 출동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출동을 해서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걸 줄여주는 것도 또 인력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네요. 또 말씀해 주실 분. 교수.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은 결국은 예산으로 반영돼야 되는 건데 제가 이 소방 관련한 예산안들 관심이 있어갖고 보는데 내년 예산하는데 아마 요구액 대비 한 300억 정도가 삭감된 미반영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300억 정도가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제 의회 11월 1일 날 제출이 이제 되기 전이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이 부분은 좀 소방 예산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라고 이렇게 좀 기조실장님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오늘 나왔던 많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센 위원님이 저러시니까 우리 그러면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또 꼭 하고 싶었는데 다른 시도에서 오신 분들은 어디 계시죠? 예, 우리 이 소방관 한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서 오신 분들 말씀 듣고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했는데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적 기업 모델 그거는 저는 반드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요구들을 분출하는 것을 도움을 요청할 이제 이웃이 없습니다. 그 이웃이 오로지 소방인데 그 소방은 생명을 살리는 데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둘 수 있도록 그 인력을 정말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전파사라는 게 보편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열쇠를 만들어주고 따주는. 이제는 지역사회에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누가 더 먼저랄 것도 없이 그것이 사회적 기업의 형태이건 아니면 시건장치 개방은 차라리 전파상들 네트워크나 열쇠상들 네트워크에 그냥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사회 선순환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몇 가지 요약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지사님께서 오늘 한 이 토론회가 이 소방 공무원들의 예방적인 처우 개선 집중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그동안 매번 바라던 건데 인력 개선, 예산 다 좋은데요. 소방 공무원들이 아주 정말 위급한 환자들을 병원에 실어주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저 환자 정말 살았나? 내가 저렇게 병원에 실어준 환자 정말 살았나? 근데 그런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과 피드백하는 그러면서 정말 자기 일선 현장에서 일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하고 또 경기도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 예를 들어서 수원에 무슨 야구 이렇게 그런 인프라들이 큰 공연이 있을 때 소방 가족들 VIP석에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가족들이 내 가족이 소방관이니까 정말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게 그런 예산이 굳이 들지 않더라도 소방 가족들이 정말 내 가족이 소방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를 통해서 소방 공무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소방 공무원들과 소방 공무원 가족이 우리 삶의 곳곳에 필요한 손길을 정말 다 채워주는 그런 역할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소방관 아까 우리 여주인가요? 양평인가요? 양평입니다. 예. 제가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을 텐데 제가 2번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서 정말 노래 한 곡 하고 한번 해줄게요. 시작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안 나온 얘기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육아 관련해가지고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어려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저는 2 아이의 엄마이고 또 저희 신랑도 소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부부 소방관입니다. 어린이집은 낮에만 합니다. 맞죠? 근데 저희는 야간에도 일을 하고 또 주말에도 일을 하고 빨간 날에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애를 맡길 때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애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사람들 전체가 키워야 한다고 옛날에 그런 말도 있는데 몸소 체험하고 실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방서에 어린이집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사업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되지 않는다면 몇 개의 관내를 묶어서라도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저같이 부부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응 1단계 이렇게 걸려서 비상소집을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출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집 문제는 참 저희가 잘 연구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이제 규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요 때문에 예. 그 경기도 고양시 자꾸 얘기하죠. 경기도 소방 같은 경우 어린이집을 하면 12개 정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준에. 그렇게 되면 연간 한 5, 60억 소요가 될 거예요, 예산이.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직장 어린이집은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다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청, 구청 그 공무원들이 하는 그거를 우리 지사님께서 시군과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그 문제는 다소나마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되겠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데. 예. 근데 이제 시 공무원들도 치열하게 저기 들어가려고 하여튼 뭐 그런 협약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만 경기도 유권자가 아니라서요.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재난과학과 재난소방학과 교수인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오늘 볼 때 말씀이 인력, 예산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든다면 경찰력이 모자라서 뭐 사고를 제대로 사기를 못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소요 사태를 해결을 못했다는 건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 반대 개념이 소방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경찰력과 소방력은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다는 거죠. 경찰력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의회에 계시는 분들도 예산은 사실상 있는 건데 분배를 하실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문제, 시민에게 직접적인 문제에 되기 때문에 예산변에 우선권을 두신다면 쉽게 해결되는 분입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소방관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제가 아파서 병원이 없어요. 제가 쉬는 날 출동을 해서 힘들어하는 분보다는 인원이 모자라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본인은 힘들어도 후차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 소방관이라는 분들은 엄청난 전문가이고요. 국민의 큰 재산입니다. 이런 재산인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러면 국가나 경기도에 엄청난 손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의회에 계시는 분이나 지사님이 더 많은 예산 배산을 우선적으로 하면은 되는 건데 좀 사회가 복지잖아요. 끝날 쯤이라서 이게 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른 시도에서 지금 오신 분들 코멘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누구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특별히 특별히 없으시면 진짜 오늘 이 얘기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겠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우리 본부장님이 잠을 못 주무실까봐 이 마이크 왔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대구, 경북, 인천, 경기도가 이제 시도에서는 4번째입니다. 4번째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제가 매년 인력을 500명을 지사님이 정원시키겠다. 이것을 보고는 저는 그야말로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년도에도 서울에 50명 정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박수 한번 쳐드려야지. 모잘난대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여기. 네? 모잘난대잖아.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막 기대 수준이 오늘 지금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여기 제가 이제 다녀본 그 시도로 보면은 지금 여건이 경기도처럼 이렇게 자신감 있는 이런 약속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우리의 그 욕구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세계 최첨단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솔직히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그 어떤 속도를 조금 조절하시면은 우리 지사님 제가 이제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소방관하고 맨날 사진 찍은 걸 제가 교육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 지사님도 소방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막 같이 사진을 찍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좀 이제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너무 막 오늘 욕구를 너무 분출하셔가지고 전혀 담지 못하게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저도 저지만 우리 저 기조실장님, 저 1, 2 부지사님 다 오셨는데 부지사님들이 지금 걱정이 많아서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누구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이제
네. 다른 분들 빨리 가셔야 되는데 좀 한마디만 드리면 앞서 사회적 기업 얘기가 나와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기본법상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영역 자체가 상당히 넓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구상들이 물론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소방기본법을 혹시라도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좀 변호사로서도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특히 미국의 사례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공공서비스의 유료화, 많이들 뭐 민영화라고도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서비스의 질,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지는 누구한테 물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좀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영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기도 여기서 저희 소방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력 충원 노선과 3교대 확대 노선 자체는 기본적으로 계속 견지를 하되, 말 그대로 그렇게 소방에서 과연 이런 업무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법상의 문제를 좀 검토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공공영역에서 좀 해소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변호사님이시라 법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법이 돌파해야 될 것도 꽤 많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법 때문에 못하는 게 많고요. 지금 기업한테 맡기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더라도 이 경기도가 하는, 예를 들면 경기도 주식회사 말고 경기도 협동조합이란 걸 우리가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하는데요. 이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이 기업들, 또 사회적 협동조합들을 이 모태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안에다가 해보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요. 역시 뭐 저희는 법 어기는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 문제가 있으면 뭐 이제 저희가 개정하는 노력 이런 거를 동시에 하면서 할 텐데, 제가 오늘 이렇게 느낀가 보니까 아까 그 주제가 나오니까 이게 우리 소방이 뭔가 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인력도 부족한데 그래서 인력 충원 계속 잘 할게요. 근데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서도 너무 사적인 이런 이용을 위해서 소방관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출동하게 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줄여 나갈 필요가 있나, 이게 투트랙으로 다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우려하신 대로 신중하게 할 겁니다. 이런 새로운 사회적 제도나 옵션을 만들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생각을 해서 갈 테고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걱정해 주신 대로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저희가 한 번에 해결 다 못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만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시고 그렇고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데 비해서 거기에 대한 그 안전장치라든지 또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근무하시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자. 장비부터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해가지고 플랜을 짜겠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을 여러분한테 밝힐게요. 한 방에 1년, 2년에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몇 년도까지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달성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만들어서 저희가 2030 에너지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2030년이거든요. 앞으로 14, 15년 후의 일을 저희는 비전을 내놓습니다. 장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에너지 자금률을 높여서 원자력 발전소 7개 짓는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를 얻어서 노후 원자력은 더 이상 가동하지 말라라고 정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이런 거와 같이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앞으로 차차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예산 이런 걸 다 따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저희가 조금 더 의견을 수집해가지고요. 전문가들 말씀 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플랜을 짜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런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들 모두 힘합해서 여야 할 것 없이 힘합해서 우리 정말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